자, 4-6 사미인곡 강독입니다. 기본 필수 작품이야. 상춘곡, 면항정가. 그런데 이제 성산별곡은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어려운 작품이고, 또 만분가 역시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실력완성 쪽으로 일단 보내고, 관동별곡은 굉장히 중요한, 최고로 중요한 작품인데, 이거는 이제 또 좀 길어요,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송강정철을 사미인곡, 송미인곡 등에서 만나게 될 터인데, 오늘은 이제 사미인곡을 강독하자. 미인은 원래 능력 있는 사람 이런 뜻이야. 자, 미인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여학생들처럼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뜻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어. 미인 자체는 능력 있는 사람. 그러니까 미인을 생각하는 노래 이런 뜻이야. 미인을 생각하는 노래.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 조선시대 때는. 여기 임금급이죠. 능력 있는 사람. 지금은 아름다운 사람 이렇게 바뀌었다. 의미 자체가. 언어의 역사성에 의거해서, 자, 역사성이야. 언어의 역사성. 뜻이 뜻이 변화. 전성, 어의 전성 혹은 어의 변화. 단어 뜻의 변화야. 능력 있는 사람에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언어의 역사성이 있다. 자, 서사본사 결사 3단 구성이고, 그 위에 사미인곡은 98년 수능과 2005년 9월 평가원에 출제가 됐는데, 이 표 자체가 형광사인펜이야. 일관된 이미지의 흐름. 한마디로 사미인곡에서 반드시 정리해야 될 것은 일관된 이미지의 흐름, 이미지의 일관성이 이거를 아주 짜임새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것.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내내 선물을 해. 임에게 알뜰한 정성과 사랑을 담아서 선물을 보낸다. 일관된 이미지의 흐름, 거기 형광사인펜을 딱 칠해두거나 표를 외워싸. 서사는 임과의 인연과 이별 후의 그리움을 담았고, 본사가 이제 추나추동으로 전개됩니다. 그래서 봄에는 매화를 꺾어서 선물을 한다. 여름에는 님의 옷을 지어서 보낸다. 가을에는 청광, 달빛을 님께 보내면서 선정의 염원을 담았다. 겨울에는 일상생활에 대한 염려야 따뜻함을 기원한다. 추운 겨울 긴 밤에 임을 그리워하면서 외로움이 깊어지고, 결사, 죽어서라도 이루려는 사랑이야 변함없는 충성심, 이것을 담고 있습니다. 사계절 경무로 변화에 따라 우러나는 연군의 정을. 자, 충신연주지사야. 이 작품은 충신이 임금님을 그리워하는 노래다. 충신연주지사인데, 연군의 정을, 이별한 님을 그리는 여인의 심정에 의탁해서 읊었다라는 것. 서정가사, 양반가사, 전격가사이고요. 성격은 서정적, 연모적. 의 빨갛게 빗줄. 첫째, 송미인곡과 함께 가사문학의 절정을 이루는 작품이다. 둘째, 우리말 구사가 아주 뛰어나다. 셋째, 정과정의 전통을 이은 충신연주지사이다. 충신연주지사. 충신이 연모한다. 주인을, 임금님을. 여성 취향의 작품이야. 그래서 김만중은 동방의 이소라고 했어. 좌해 진문장 지차 3편 이래서 관동별곡, 자, 4-5 작품, 사미인곡 4-6, 4-7 속미인곡을 극찬했다. 우리나라의 진짜 참 문장은 이 세 편뿐이다 라고 극찬한 작품이야. 영양관계 첫째는 구런의 이소. 이소 제9장의 제목이 사미인이야. 그 다음에 충신연주지사라는 점에서 정서의 정과정과, 이건 2003년 9월 평가원에 나왔고요. 조위의 만본가, 이거는 07 수능에 나왔습니다. 그것을 모형으로 삼았다. 자기 처지를 천상 백옥경에서 버림받아 하계로 내려온 여인에다 비유한 것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밑줄, 여성화자의 목소리로 부재하는 님에 대한 희생적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위의 만분가 구절, 천상 백옥경 11호 어둠에오, 오세군 깊은 곳에
자청전이 가려시니 천문 구말리를 꿈이라도 갈똥말똥. 갈똥말똥 갈똥말똥. 차라리 죽어 없어져서 쉬어지어 억만번 변화하여 남산 늦은 봄에 두견에 넋이되어 이화 가지 후에 밤낮을 못 울거든. 유사한 내용으로 이제 연결이 된다. 만분가는 다소 좀 어려운 내용이 있어서 실력완성 쪽에서 했다. 실력완성 쪽에서 할 거다. 주제 밑줄 긋고 이별하님의 안위를 걱정하며 그리워하다. 연군의 정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래서 유교적인 내용입니다. 유교적인 충신연주지사야 유교적인 내용의 작품이다. 사상적 배경 유교 추구하는 이념은 충이야. 연군지정. 그 다음 불교 배경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한다. 충의 실현 방법은 죽어가서 호랑나비가 되겠다. 윤회 사상이 녹아들어 있고 자 도교는 표현수법 천상백옥경에서 버림받아 하계로 내려온 여인이다. 표현상의 특징 연군의 뜻을 임을 이별한 여인의 심정에 의탁했고요. 자연물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작자의 심정을 상징적 의미를 부여해서 심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였다. 어조 하나만 추가적으로 적어. 어조 이별한 님을 그리는 간절한 여인의 목소리. 이별한 님을 그리는 간절한 여인의 목소리. 어조 이별한 님을 그리는 간절한 여인의 목소리. 수능에 나올 가능성 여전히 있습니다. 이미 관동별곡 이미 상춘곡하고 면항정가는 3번이나 출제가 됐어요. 2010 수능의 면항정가 2011 수능의 상춘곡. 그래서 2번씩 나왔던 작품이 우리가 4-3, 4-1로 강독을 하고 이제 공부를 다 한 셈인데 이 3인곡부터는 이제 앞으로 2번 정도 출제된 작품이기 때문에 면항정가하고 상춘곡처럼 나온다면 얼마든지 3번도 나올 수 있을 테니까 볼펜을 들고 필기를 잘 따라온다. 고전 시간은 세세하게 강독을 해야 하고 이 이미지의 일관성, 일관된 이미지의 흐름대로 따라가면서 구조를 이해하고 작품을 보기로 한다. 자, 이제 서사부터 들어가자. 가장 중요한 건 해석이야. 해석. 해석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돼. 해석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겠다. 이 몸 삼기실 때 님을 따라 삼기시니. 자, 이 사음복격으로 끊어서 읽고 해석하면 돼. 이 몸 태어날 때. 이 몸, 자, 나 시적화자야. 이 몸 생겨날 때 님을 따라 생겼으니. 자, 유교적인 내용이죠. 님을 따라 생겼으니. 여기서 님은 이제 선조 임금이야. 이 몸 생겨날 때 님을 따라 생겨나니 유교적인 내용이죠. 한평생 연분이며 자, 님을 따라 생겨나니에다가는 이제 부창부수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다. 부창부수라는 것은 남편이 부르니까 아내가 이제 거기에 호응하는 거예요. 유교적이고 한평생 연분이다. 이건 불교적인 내용이네. 한평생 연분이며 불교적인 내용이다. 배경사상이 그래. 한평생 연분이며 하늘모랄 일이런가. 자, 물음표 서리법이야. 하늘도 아는 일이다. 하늘도 아는 일이다. 하늘도 아는 일이다. 서리법이고 운명적 만남과 사랑 이렇게 정리하자. 1번. 운명적 만남과 사랑. 운명적 만남과 사랑. 하늘모랄 일이런가. 하늘도 아는 일이다. 나 하나 점어 있고 나 오로지 젊어 있고 님 하나 날 계시니 님 오로지 나를 사랑하시니. 자, 나 오로지 젊어 있고 님 오직 나를 사랑하시니. 대꾸법이야. 이 마음이 사랑 견줄 때가 전혀 없다.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 전혀 없다에다가 2번이라고 적고 만족했던 과거, 기쁨과 행복감이다. 여기가 이제 만족했던 과거의 모습이야. 만족했던 과거는 기쁨과 행복감으로 충만되어 있다. 필기를 귀찮더라도 잘하고 여러 번 읽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한평생 연분이며 하늘 모랄 일이런가. 하늘도 아는 일이다. 나 오직 저머 있고 님 오직 나를 사랑하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가 전혀 없어. 평생에 원하요대 평생에 원하되 한데 내자 하였더니 함께 살아가고자 하였는데 평생에 원하는 바 함께 살아가고자 하였는데 늙어야 무사일로 왜 따로 두고 그리워하는 고 대조네. 자, 늙어야 무사일로 외워두고 그리는 거하고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 전혀 없다고 대조야. 시적 화자의 현재 상황은 홀로 되어 비감에 젖었다. 거기다가 자 이건 대조니까 대조다. 대조적이다. 시적 화자의 현재 상황. 시적 화자의 현재 상황이 있다. 홀로 되어 비감에 젖어 있다라는 거야. 비감에 젖음. 홀로 되어 비감에 젖었다. 늙어야 무사일로 왜 따로 두고 그리워하는고. 엊그제 님을 메셔 광안변에 올랐더니. 자, 이거 이제 도교적인 배경이 나온다. 광안변 동그라미 쳐라. 자, 과거에는 만족했던 과거인데 이 과거에 비해서 슬픔에 젖어 있다. 이별 상황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대조라고 정리를 한 거야. 과거와 현재는 슬프다. 대조적이다. 엊그제 님을 메셔 광안변에 올랐더니 달 속에 있다는 궁전이야. 임금 계시는 궁궐을 얘기해. 도교적인 명칭. 그더대 어띠하야 그 사이에 어띠하야 하계에 나려오니. 자, 광안변 동그라미 하계의 동그라미를 딱 쳐. 이것도 대조야. 하계는 인간 세상이야. 속세, 사바, 하계, 미진, 풍진, 홍진, 진세, 하계, 인간 세상. 하계에 나려오니 올적의 비스머리 얽히언디 3년이라. 자, 시적 화자는 여성입니다. 굉장히 지저분한 여자예요. 3년 동안 머리를 한 번도 안 빗었다. 이런 내용이지. 골적의 비스머리 헝클어진 지 3년 되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3년의 의미는 실제 머리를 안 빗은 건 아니고 문맥적으로 파악해봐. 자, 하계로 내려올 때 머리를 빗었어. 근데 님이 안 계시잖아. 누구한테 보여줄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이별한 기간이 3년이었다. 연지분 인내만한. 자, 연지분에다가 시적 화자의 신분은 여성이다. 님을 여인 서러움과 고독감이 연지문 인내만한 누구를 위하여 고의할고 곱게 단장할 것인가. 거기다가 4번 적자. 4번. 자, 연지문이 있지만은 누구를 위하여 곱게 단장할 것이냐. 시적 화자가 여성임을 알 수 있고 이 내용 정도. 내용. 연지문이 아무리 있어도 임금임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곱게 단장할 것인가. 여기에서 임을 여인 서름과 고독이다. 임을 여인 서름과 고독을 잘 형상화했다. 임을 여인 서름과 고독을 잘 형상화하고 있다. 마음에 맺힌 시름 네목한 척 텁텁이 쌓여이셔 찐난이 한숨이요 뒤난이 눈물이라. 자, 한숨과 눈물 세목골 칩니다. 마음에 맺힌 시름은 서사를 요약한 말이야. 마음에 맺힌 시름에다가
네모칸을 딱 치고 마음에 맺힌 시름은 한마디로 서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마음에 시름이 맺혔다. 근심 걱정이 맺혔다라고 할 수 있고 쌓이는 근심 걱정이 계속 있는 거야. 쌓이는 근심 걱정. 마음에 맺힌 시름 첩첩이 쌓여있어 진난이 한숨이요. 자, 한숨에다가도 세목을 쳐라. 한숨. 진난이 눈물이라. 한숨과 눈물에다가 화자의 정서. 자, 화자의 정서는 한숨 지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야. 화자의 정서라고 정리합니다. 진난이 한숨이요 디난이 눈물이라. 인생은 유한한데 실함도 그지없다. 대조법 대꾸법. 인생은 한계가 있어. 그런데 시름은 끝이 없어.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은 근심 걱정은 끝이 없구나. 무심한 세월은 물 흐라듯 타난 거야. 자, 무정한 세월, 느낌이 없이 빨리 흘러버리는 세월은 물 흐르듯. 자, 세월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물이 흐르다라고 했으니까 하강 이미지.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거기는 이제 번호는 먹이지 않겠습니다. 좀 중요하다. 세월이라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정리되어 있죠. 세월은 눈에 안 보여.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하강 이미지.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이게 이제 08 수능의 한거 18곡에서 언급이 됐던 이미지 나왔어요. 한거 18곡 이렇게 적어도. 지금 강의실이 굉장히 따뜻하네. 딱 잠오기가 좋은 형태로 지금 달라지네요. 인생은 유한하되 실함도 그지없구나.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하는구나. 하강 이미지야. 그리고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를 잘 알아둔다. 염량이 때를 날아 각주 70일. 염량은 더움과 서늘함이다. 곧 계절의 순환이자 세월의 변화야. 염량이 때를 날아 가난다 다시 오니. 곧해 오니. 가자마자 곧 다시 오니. 듣거니 보거니.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느낄 일도 많기도 많구나. 자, 듣거니 보거니.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느낄 일도 많았구나.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암시한다. 결국은 님을 그리워하는 내용인데, 여기 느낄 일도 많기도 많구나에다 본사의 내용 제시, 중심 정서는 그리움이다. 거기다 6번이라고 적자. 6번. 앞으로 이어질 내용. 지금부터 3년 동안, 자, 이별 기간은 3년이에요. 3년 동안 듣고 보고 느낄 일을 그 많았던 거를 정리하겠다. 본사의 내용을 제시하는 말이고 본사의 내용 제시에 중심정서는 이제 그리움이라는 게 딱 나오지. 중심정서는 그리움이다. 그래서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결국은 임과의 재회를 염원하는 내용이야. 임과의 재회를 염원하는 내용으로 전개되는데 여기까지가 서사야. 임과의 이별과 세월의 무심함이라고 돼 있죠. 이별 후의 그리움이야. 결국 이별 후의 그리움. 밑에 확인학습 문제는 복습 차원에서 반드시, 자, 더운 학생들은 잠깐 외투를 벗는다. 복습 차원에서 반드시 읽고 풀고 내신형 대비도 되니까 잘 달아두기로 한다. 자, 본사로 가겠습니다. 앞으로 춘하, 추동 이렇게 전개될 거야. 동풍이 건더불어. 봄바람. 자, 새바람. 화풍이라고도 해. 계절감이 여기 나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개될 게 추나 추동으로 전개된다. 일관된 이미지를 보여주면 그 표에다가 여러분들이 형광사인펜을 했겠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이야.
왜 봄이라고 할 수 있어? 여기 동풍이 있으니까. 봄바람이야. 화풍이다. 새바람이다. 세월의 흐름 속에 동풍이 건너불어 적설을 내쳐내니 창밖에 신금매화 두세 가지 피었시라. 자, 매화가 피었군요. 매화. 이게 중심 소재야. 매화. 별표 쳐라. 매화. 창밖에 신금매화 두세 가지 피었세라. 가뜩이나 냉담해 쌀쌀하고 담담한데 암향은 무슨 일인고. 자, 매화에만 호응하는 암향이야. 암향. 그윽한 향기다. 이건 매화에만 호응하는 말이다. 매화향기, 그윽한 향기. 이게 이제 절개지조,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연결되는 거야. 암향은 무사일고. 황혼의 달이 따라와 베갯머리에 비치니 달 동그라미 임금님이다. 님이야 님.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자, 달하고 님하고. 저 매화 꺾어내요. 님 계신데 보내고 싶다. 매화에다가 딱 별표를 쳐놔. 임에 대한 그리움과 충정을 나타내는 애정의 상관물이니까 화자의 분신으로 정성과 사랑의 상징물이다. 이게 이제 삼위인곡 전체에선 절개, 지조, 화자의 분신이지. 절개, 지조, 변함없는 충성심, 뭐 이렇게 간다. 충성심. 매화를 꺾어서 님에게 보냈어요. 시적 화자의 분신이다. 정성과 사랑의 상징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매화에다 딱 별표 쳐놔. 자, 창밖에 신금매화 두세 가지 피었구나. 황혼의 달이 따라와 베갯머리에 비치니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 꺾어내요. 님 계신데 보내고 싶구나. 님이 너를 보고 너는 매화야. 대상의 인격부여가 있다. 인격부여. 너를 보고 어떻다 너기 싫고 나의 충정을 알아주실까? 임께서 나의 절개와 충성심을 알아주실까? 이렇게 정리해. 임께서 나의 절개와 충성심을 알아주실까? 매화를 꺾어 님에게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이 본사의 춘, 봄의 내용이야. 봄. 변함없는 충성심이다. 꽃띠고 새님난이 녹음이 깔렸는데, 자, 여름철임을 알게 해주는 게 녹음의 계절이야. 녹음이 깔렸다. 꽃띠고 새님난이 녹음이 깔렸는데 계절감 이미 없어. 그러니까 나위가 적막해. 엷은 비단 휘장이 적막하고 추막이 텅 비어 있구나. 수놓은 장막이 텅 비어 있다. 부용을 걷어놓고 커튼 같은 거야. 왼쪽에 이 블라인드 같은 거 부용. 연꽃을 그린 휘장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두니 공작을 그린 병풍을 둘러두니 고독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행동 같은 거야. 가뜩이나 시름이 많은데 날은 어디 기도 떤고. 앞에는 이제 침실 풍경이다. 나이가 적막하다. 침실 풍경이야. 수놓은 장막도 비어있고 커튼을 걷어놓고 공작을 그린 병풍을 둘러두니 가뜩이나 시름이 많아요. 시름 세목골 쳐. 시름이 많다. 시름이 많구나. 날은 어디 기도 떤고. 자, 여름은 낮 시간이 아주 길어. 날은 어디 길동고. 원앙금 보여놓고 오색시연 풀어내어 금자로 겨누어서 님의 옷을 지어냈다. 화자의 정성과 사랑 두 번째. 알뜰한 정성과 사랑이야. 거기 님의 옷에다 별표 쳐. 매화처럼 님의 옷에다가 별표 친다. 화자의 분신 정성과 사랑의 상징물. 절개지조 변함없는 충성심에다가 7번이라고 적어라. 이거 숫자가 빠졌는데 앞에 매화는 시적 화자의 분신이고 정성사랑의 상징물이야. 정성사랑의 상징물이 된다. 암양 자체가 매화에만 호응하고 절개지조임에 대한 충성심이 되는 거죠. 화자의 분신 정성사랑의 상징물. 그게 임에 대한 충성심이다. 다음
님의 옷, 알뜰한 정성과 사랑이야. 님의 옷. 자, 거기가 님의 옷에다가 8번. 거기 알뜰한 정성과 사랑이다. 이렇게 정리해. 알뜰한 정성과 사랑 그랬어. 알뜰한 정성과 사랑이다. 8번. 슈품은 물론이거니와 격식까지 갖추었구나. 슈품은 물론이거니와 격식까지 갖추어 주었구나. 자, 거기다가 8번이라고 딱 적고 님의 옷 자체에다가 화자의 정성과 사랑, 알뜰한 화자의 알뜰한 정성과 사랑. 8번이라고 딱 정리하자. 근데 님의 옷을 지어냈는데 그 옷 솜씨도 좋아요. 슈품 솜씨는 물론이거니와 격식까지 잘 갖추어 둔 겁니다. 격식도 갖추었구나. 산옷으로 만든 지게 위에 백옥함에 담아두고 무엇을? 님의 옷을. 미화법이하다. 산옷으로 만든 지게, 이 보석지게 백옥함에 담아두고 님에게 보내오려 님 계신데 바라봤다. 바라봤더니 산인가 구름인가 세목골 2개. 험하기도 험하구나. 자신과 임 사이에 장애물 방해물 간신배야 간신배. 산인가 구름인가에다가 방해물 장애물이 있다. 세목골 2개를 하자. 이렇게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간신배들이. 그래서 이게 송민곡이나 규원가에도 방해물 장애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좀 적자. 9번. 9번은 송민곡에는 바람 안개 물결 구름이 나오고 간신배 방해물 장애물 이런데 속미인곡에는 뭐가 있느냐. 속미인곡에는 바람 안개 물결 구름, 바람 안개 물결 구름이 있고, 규원가에는 은하수하고, 이거 2001년 수능에 나왔어요. 규원가에는 방해물 장애물로 은하수하고 약수가 있다. 물론 여기는 이제 간신배의 의미는 없어. 그냥 방해물 장애물 이미지인데, 장애물.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천리발리길을 누가 찾아갈고, 고전시가에 뉘라셔가 나오면 무조건 100% 누가야. 누가 천리발리길을 누가 찾아갈 것인가. 천리만리 실제 거리라기보다는 이런 것을 우리는 정감의 깊이, 정감의 거리라고 해. 누가 찾아갈고, 니거든 가거든 열어두고, 백옥함을 열어두고 날인가 반기실까. 자, 여름철에는 님의 옷을 지어보내는 사랑과 정성으로 갖고, 봄에는 절개지조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갖군요. 여름의 계절, 여름이다. 녹음의 계절이다. 이제 가을로 가자. 하라밤 서리김에 기러기 울어낼째. 자, 가을은 아직도 출제가 안 됐어. 서리가 내릴 무렵 기러기가 울어낸다. 가을임을 나타내. 하라밤 서리김에 계절감은 가을이다. 기러기 울어낼째. 위루에 혼자 올라 높은 누각 혼자 올라 수정념 거드니. 역시 미화법이야. 수정으로 만든 발을 거드니 동산에 달이 나고 북곡에 별이 베니. 자, 달에다 별표 쳐라. 북곡에 별도 별표 쳐라. 달과 별이야. 님을 상징하죠. 님이 신가방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이 변함없는 제주 알뜰한 정성과 사랑으로 보냈는데, 이제 여기서 달에서 달빛이야. 사실은 청광을 님에게 보낸다. 이걸 이제 별표 쳐도 돼. 달, 청광, 달빛을. 님이 신가방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청광을 쥐어내요. 별표 청광, 청광을 쥐어내어서
님의 옷도 별표 치고 청광도 딱 별표 쳐놔. 청광을 쥐어내어 봉황루에 붙이고 대궐이야 임금님 계신 곳에 보내고 싶다. 누에 걸어두고 팔왕에 다 비추어요. 온 세상에 다 비추어요. 형광 사인펜 칠하세요. 심산공곡 점낙가 디맨가 쇼셔. 청광은 보낼 수가 없는데 이 청광 달빛을 선정의 염원을 담아서 사무라 한 다음에 청광의 사무라 달빛 심산 깊은 산 궁곡 궁벽한 골짜기 온나라 방방곡곡 점낙가티에다가 대나처럼 환하게 만들어 주소서. 이게 이제 선정의 염원이 있는 거야. 거기다 9라고 적어. 9번. 아 여기 9가 있네. 10번이라고 적어야겠다. 10번은 선정의 염원을 담았다. 선정의 염원. 선정의 염원을 담아서 하라밤 서리가 내릴 무렵 서리 기운에 기러기 우러낼째 높은 누각에 혼자 올라 수정염 거더니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베니 달과 별 임에 대한 그리움이고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청광 달빛을 쥐어내어 봉황루에 붙이고 싶다. 임금께 또 위에 걸어두고 팔왕 온 세상에 다 비춰요. 온 나라 방방곡곡 대나처럼 환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선정의 염원이 딱 드러나 있는 거야. 자 가을에는 여름에는 알뜰한 정성과 사랑이고 선정의 염원을 담았어. 이 달빛의 사무라야 사무라. 달빛의 사무라. 보낼 수가 없는 것임에도 사물로 표현해서 선물로 님께 보낸다. 달빛의 사물화. 10번이라고 딱 적어도 달빛의 사물화 선정의 염원이다. 자 겨울로 가 이제 겨울로 가본다. 자 밑에 그 핵심 정리 문제 이 확인학습 문제는 꼭 여러분들이 내신 겸 해서 풀고 공부를 해야 돼. 건곤이 폐색하야 하늘과 땅이 생기가 막혀있다. 폐색하야 닫혀있어. 백설이 안 비친제. 자 겨울철이 됐네. 이제 백설이야 백설. 눈이 내렸다. 그래서 추나추동의 계절감을 나타내는 게 있고 매화를 꺾어서 선물해. 님의 옷을 선물해. 달빛을 선물해. 이제 햇볕을 보내죠. 사람은 가니와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날새도 그쳐있다. 날짐승도 그쳐있구나. 그 각주 80에 유종원의 강설이 이천사 수능에 나왔던 한시다. 외국 한시야. 자 달과 별을 보고 님을 생각하면서 선정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임에 대한 그리움과 선정의 염원을 담았어. 그게 가을의 내용이야. 사람은 가니와 날새도 그쳐있다. 쇼샹남반도 춥기가 이러한데 자 따뜻한 남쪽 나라 공간적 거리감이 있어요. 시적화자가 있는 곳은 쇼샹남반이야. 그런데 옥루고처야 더욱닐러 부사마리. 자 거리감이 있죠. 옥루고처. 임금님 계신 곳이야. 말하여 무엇하겠는가. 따뜻한 남쪽 지방도 전라남도 창평이다. 여기가 춥기가 이러한데 옥루고처야. 임금 계시는 곳은 대궐 추운 곳이다. 비유법이 쓰였어요. 더욱닐러 부사마리. 얼마나 춥겠습니까. 양춘을 부채로 붙여내요. 양춘 별표처. 님 계신데 쏘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결국은 햇볕이야. 양춘은 꼭 햇볕이라고 딱 적어줘. 햇볕. 피디님 요거 여기까지 잘 따라 보여요? 양춘 햇볕. 이것도 선물할 수가 없는데 시적화자가 매화를 보내듯 님의 옷을 보내듯 그래서 달빛과 햇볕 사무라야 사무라. 달빛의 사물화 햇볕의 사무라.
양춘을 부채로 붙여내어 님 계신 데 쏘이고 싶습니다. 모천 비친 해를 옥루에 올리고 싶습니다. 해 별표 임의 일상생활에 대한 염려야. 이거는 옥루는 옥루 고쳐 임금님 계신 곳에 올리고 싶습니다. 달빛과 햇볕의 사물화 따뜻함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대한 염려를 담아서 따뜻함을 기원한다. 일상생활에 대한 염려 거기다 11번 일상생활에 대한 염려 따뜻함을 기원하고 있다. 자, 지금 겨울이고 한참 추울 때니까 따뜻하기를 기원하는 건 굉장히 착한 마음씨네. 요게 이제 햇볕의 사물화다. 햇볕의 사물화라고 딱 햇볕의 사물화 이렇게 정리해. 햇볕은 촉각적으로 인지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거야. 햇빛은 밝다 환하다고 시각적이니까 밝구나 환하구나. 햇볕은 촉각적으로 인지해. 따뜻하다 따갑다. 촉각적으로 인지한다. 달빛 햇볕의 사물화가 주관적인 변용이야. 자, 그래서 거기 양춘을 부채로 붙여내요. 부채로 붙여내도 되고 양춘을 붙여내요. 님 계신데 쏘이고 싶다. 님 계신데 쏘이고 싶다. 쇼샹남바는 따뜻한 남쪽 지방이고 옥루고천은 임금 계시는 대궐 아주 추운 곳이야. 그래서 양춘을 붙여내어 따뜻한 봄 기운이 님 계신데 쏘이고 싶다. 모천 비친 해 옥루에 올리고 싶다. 그래서 청광과 햇볕 양춘의 사물화가 있고 홍상을 여미어 있고 푸른 소매 취슈를 반만 걷어 시적화자가 여성이죠. 저 앞에서도 연지분이 나오듯이 정등을 홍상을 여미어 있고 치마야 붉은 치마 푸른 소매를 반만 걷어 일모슈둑에 햄가림도 하도할시야. 자, 해가 저물 때 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런저런 생각이 많기도 많구나. 때란 해. 자, 해석 잘해. 짧은 해. 때란 해. 수위 뒤어 긴밤을 꼿꼿이 앉아. 청덩 걸은 곁에 청사 초롱 걸은 곁에 견공우 놓아두고 자개로 장식한 공우 악기 이름이야. 공우를 놓아두고 꿈에나 님을 보려 택받고 비겨시니 꿈에나 님을 보려 턱받치고 비겨시니 외로움이죠. 외로움. 앙금도 차도 찰시야. 이 밤은 언제 셀고 임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 원앙금 침도 차고 차구나. 이 밤은 언제 셀 것인고. 자, 그래서 외로움을 촉각적 이미지로 외로움의 표현들이 많이 나타난다. 11번 여기다가 12번 필기가 여기는 아주 많지는 않네. 거기 꿈에라도 님을 보기 위해서 택받치고 비겨시니 원앙금 침도 차고 차더라. 이 밤은 언제 셀고. 외로움을 촉각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외로움이 강도가 강화되죠. 외로움이 더 세죠. 촉각적으로 표현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나 일관된 이미지 이 선물을 보내는 것 자체가 이 작품을 훌륭한 작품이 되게 만드는 요소. 외로움의 점층적 표현이 꿈에나 공호인까지 놓아두었죠. 자, 일모슈듀 각주가 있을 거야. 거기 82번 두보의 가인이라는 시에서 하늘은 춥고 푸른 소매 엷은데 해저문 저녁나절 긴 대나무에 의지해서 님을 기다린다. 해가 저물 무렵 긴 대나무에 의지하는 기다림이 있어요. 기다림이 있는데 기다림이 있다고 보여지고 짧은 해가 쉽게 지죠. 겨울에는 긴 밤을 꼿꼿이 앉아 청사초롱 걸은 곁에 공우라는 악기를 놓아두고 꿈에나 님을 보려 택받치고 비겨시니 앙금도 차도 찰시야. 원앙금 침도 차도 차구나. 이 밤은 언제 셀고. 거기에다가
외로움의 촉각적 이미지 이렇게 딱 정리를 해두거라.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일관된 이미지로 이렇게 진행이 된 게 눈에 띌 거야. 자, 마지막 이제 결사다. 결사. 서사, 본사, 결사 중에 본사는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구성된 작품이 되게 많아. 면왕정가에서 이미 우리가 봤어요. 면왕정가. 규원가나 이런 것도 이제 성산별곡도 그래. 시간 구조인데 동동이나 농가 원령가는 원령체고 결사로 가봐 이제 결사. 하루도 12때 한 달도 30날. 이건 하루 종일이야.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자, 오매불망님 생각 전전반칙이다 여기는. 그래서 기나긴 슬픔의 시간을 강조하고 거기다가 13번 기나긴 슬픔의 시간 강조. 시적화자 입장에서 오매불망님 생각. 한 달 내내 하루 종일 기나긴 슬픔의 시간을 강조하고 있다. 오매불망님 생각이다. 시름과 한의 양을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적은더 생각 마라 네 시름 니자 하니. 자, 근심거리를 잊고자 하니 마음에 맺혀이셔 골슈 뼈속까지 사무쳤다. 편작이 열이 오나 이병을 어띠하리. 자, 편작은 명의사야. 히포크라테스나 허준으로 바꿔도 돼. 명의의 명의사들의 대표는 편작. 그래서 대유법이야. 편작이 열이 오나 이병을 어띠하리. 자, 상사병입니다. 상사병을 어찌하겠습니까? 어와, 내 병이야. 이것은 님의 탓이로구나. 내 병은 님의 탓이다. 차라리 시어디어 사라져서 호랑나비 되오리라. 불교의 윤회사상이에요. 곤나무 가지마다 간대족족 앉았다가 향기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올머리라. 자, 죽어서까지 이루려는 사랑. 시어디어에서 차라리 죽어 없어져서 호랑나비 되오리라. 윤회 재생 이미지 14번 윤회 재생 이미지. 좀 불교적이죠. 불교적인 내용으로 윤회 재생 이미지를 담아서 차라리 죽어 없어져서 오랑나비 되오리라. 곤나무 가지마다 간대족적 앉았다가. 이 작품이 아주 뛰어나. 향기 묻은 날개의 언어 이렇게 볼 수 있어. 디메옷의 올무리라. 자, 죽어서라도 이루려는 사랑이기 때문에 죽어서라도 이루려는 사랑이야. 충성심의 절대성이다. 죽어서라도 이루려는 사랑. 충성심의 절대성을 담고 있어요. 충성심의 절대성. 충성심의 절대성. 이렇게 잘 정리를 해다. 죽어서라도 이루려는 사람. 이 부분도 이제 2005년 9월 평가원에 나왔을 때 우리 학생들이 고1 때, 고2 때 배우고 고3 때 배우고 재수 때 배우도 또 틀려. 그게 이제 일관된 이미지 흐름을 잘 정리를 해줘야 돼. 우리 학생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향기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올머리라. 자, 수호천소가 되겠습니다. 혹은 스토커가 되겠습니다. 야, 그냥 님의 옷에 올머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라셔도 내님 조차려 하노라. 님이야 날인 줄 모라셔도 내님 조차려 하노라. 님이야 내인 줄 모라셔도 님이야 날인 줄 모라셔도 내님 조차려 하노라. 자, 그래서 이 부분 시조의 종장과 유사하고 충성심의 절대성이 한 번 더 나오죠. 님이야 날인 줄 몰라도 나는 님을 따르겠다. 현실적으로 이룰 수 없는 사랑을 영혼으로 성화시켜
이 절정을 이룬 부분이야. 향기 묻은 날개의 언어야. 아주 뛰어난 명작이다. 공부하기 어렵다고 해서 싫어하면 안 돼. 송강정철 우리는 이 좋은 작품을 남긴 시인을 사랑해야죠. 그래서 결사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즉 죽어서라도 이루려는 사랑이 되는 거다. 뭐 길게 쓴 건 아니고 1번부터 필기한 게 좀 있고 추나추동으로 전개되는 요 내용은 다시 앞장 가봐서 128쪽에 그 사매인곡 작품 밑에 표가 있으니까 이건 다시 한번 딱 형광사인펜으로 외워싸고, 일관된 이미지의 흐름, 이미지의 일관성이 이 작품을 아주 뛰어나게 만든다. 사랑을 전하는 매개물 혹은 시적화자의 분신, 사랑과 정성, 그래서 매화를, 옷을, 달빛을, 햇볕을 임께 보낸다. 자, 그래서 저 밑에 18번째까지 있는 내신형 주관식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답을 보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밑에는 2004년도 사관학교 문제야. 그 다음에 2006년도 경찰대 문제 9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빨리 풀면 되죠. 다는 생략하고 가로가자 보슬보슬 봄비는 못에 내리고. 자, 힘들지? 기지개 한번 해봐. 전부 다 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스트레칭을 자주 해야지 좋아요. 앉아만 있어도 졸릴 수도 있어. 고전 시간은 외계어 같단 말이야. 수업하는 선생님도 지금 졸리거든. 여러분들 표정들을 보니까 수업하는 선생님도 저 녀석들이 필기 잘하고 쭉 따라와서 여러 번 읽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보슬보슬 봄비는 연못에 내리고 못에 내리고, 찬바람 세목 걸쳐라. 봄이다. 장막 속 스며들 때, 찬바람이 장막 속으로 스며들 때, 뜬시름 못 내겨워 병풍 기대니. 뜬시름 세목을 치거라. 못 내겨워 병풍에 기대니. 송이 살구꽃 담 위에 지네. 자, 봄날은 간다라는 느낌이야. 다소 좀 애상적이고 인생 무상이 살짝 묻어난다. 봄비다. 자, 살구꽃 청춘이라고 봐도 무방해. 하여간 낙화야, 낙화. 송이 살구꽃 담 위에 진다. 찬바람하고 뜬시름하고 세목골 딱 쳐놔. 이 봄날은 간다라는 느낌이야. 봄이 왔어. 청춘이구나 했는데 봄비가 내려. 그래서 달구꽃, 송이 살구꽃 담 위에 지면서 내 청춘이 가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나로 가자. 여름이다. 연잎에 밥 사두고 반찬을 한 장만 마라. 다 떨어라. 삿갓 청량잎은 써 있노라. 삿갓 독사의 가져오냐. 도롱이야, 도롱이. 비옷이죠. 도롱이는 비옷이다. 독사의 가져오냐. 찌거덩 어여차. 무심한 백군한 내존난가 제존난가. 무심한 갈매기가 나를 따르는 것인가, 내가 갈매기를 따르는 것인가. 여기에 주객일체가 있다. 주객일체라고 정리한다. 여름철이다. 슈국에 가을이더니 고기마다 살져 있다. 가을 동그라미 쳐. 다 떨어라. 만경딩파에 슬카지 용이하자. 실컷 즐기자야. 자, 2000년 수능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2000년 수능에 나온 장면이다. 만경창파죠. 푸른 물결 실컷 즐겨보자. 찌거덩 어여차. 자, 음을 빌린 이두식 표기야. 지곡총 어싸와는 노젓는 소리의 의성어. 찌거덩 어여차. 인간을 돌아보니 뭐도록 더욱 좋다. 인간 세목골쳐. 인간 속세를 돌아보니 멀수록 더욱 좋구나. 간밤에 눈 갠 후에 경물이 달랐고야. 경치가 달라졌구나. 이어라. 앞에는 만경유리, 뒤에는 천첩옥산, 눈 덮인 산이야. 이 눈 덮인 산의 아름다움을 만경유리 천첩옥산 비유로 나타냈고 미화법도 쓰였다. 찌거덩 어여차. 신선의 세계인가.
부처님의 세계인가 풀게. 인간이 아니로다. 또 인간 세모꼴쳐. 인간이 아니로구나. 신선의 세계죠. 부처님의 세계.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래. 다는 춘하, 추동 다 있네. 1번 문제에 별표 친다. 뒤에 가서. 자, 문제는 이제 미리 풀고 수업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132, 133, 134를 아직도 풀지 않았다면 멈춘 다음에 풀고 나서 계속해서 수업을 듣기 바랍니다. 반드시 먼저 풀고 수업을 들어야 효과가 있어요. 가다의 공통점, 포괄적인 것, 공통점, 포괄적인 것이 답이다. 1. 과거 예상을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과거 예상 X. 2. 주어진 현실 상황에 대하여 자 체념하고 있다. 체념 X 해. 다작품 우리가 배운 것만 하더라도 임과의 소통을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자, 여기는 이 배화를 보낸다, 님의 옷을 보낸다, 달빛을, 청광을 보낸다, 양춘을 보낸다. 그러니까 소통 시도가 있단 말이야. 님께. 임과의 소통 시도. 그게 이제 다작품이고, 나는 뭐 거의 아름다운 경치 예찬이잖아. 낭만적이고 주객일체 아름다운 자연. 체념 X하거라. 체념은 공무도화가 황조가 처용과 청산별곡 8년. 자, 체념적 수용에다가 공무도화가 황조가 처용가 청산별곡 8년. 이게 이제 체념적 수용이 있는 작품이야. 1번의 3. 꿈과 현실의 교차를 통해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꿈과 현실의 교차 X. 계절적 배경이 자 화자의 정서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가는 봄비죠. 봄비. 계절 배경이 살구꽃이 담 위에 지네. 이 낙화야 낙화. 시름 겨워서 낙화. 살구꽃은 이 청춘하고 관련이 되는데 나는 여름하고 가을하고 겨울에 계절적 배경이 화자의 정서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죠. 자, 포괄적인 것이 답이다. 4번. 자연물에 대하여 친화적 태도는 나 작품.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를 정리한다. 2번 갑니다. 가다의 시적 화자가 대화를 나눈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어요. 가, 당신은 이별하님을 만나기 위해 무지의 내를 쓰고 계시는군요. 가와 다의 시적 화자야. 가가 다의 화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어. 다 하지만 마음뿐이지. 현실적으로는 만날 수 없는 상황이죠. 어디서 할 수 있어? 자, 멀어. 님과의 시적 화자의 거리감이 굉장히 멀다. 쇼샹남반은 시적 화자가 있는 곳인데 옥루고처 쇼샹남반과 옥루고처 사이에 공간적 거리감이 있어요. 쇼샹남반 따뜻한 남쪽 나라 시적 화자가 있는 곳 옥루고처 임 계시는 곳 공간적 거리감이야. 그래서 2번 현실적으로 만날 수 없는 상황이고 3번 그래도 당신이 지은 옷을 님에게 보낼 수 있으니 좋겠습니다. 자, 보낼 수 있다 X에. 이건 일치 사실적 사고에 위배된다. 일치 사실적 사고에 위배된다. 왜? 님에게 보낼 수 있으니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보냈는지 나와 안 나와? 자, 여름철에 님에게 보내오려 님 계신데 바라봤더니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그러니까 이 방해물 장애물들이 있으니까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여기서 천리말리길을 누가 찾아갈 것인가? 아무도 찾아갈 사람이 없어요. 가거든 열어두고 날인가 반기실까 그랬는데 결국 이 방해물 장애물 님을 향해서 옷을 보내려고 봤더니 방해물 장애물이 있고 찾아갔다는 얘기는 없다. 일치 사실적 사고에 위배된 게 2번의 3번 선택지야. 다 그러는 당신은 외로움과 시름에 잠겨 아무 일도 못하고 있군요. 가해화자 그렇죠. 병풍기 됩니다. 뜬 시름이 있습니다. 송이 살구꽃 담 위에 진다. 예, 저는 허망하게 지나가는
젊은 날을 안타까워할 뿐입니다. 안타까워할 뿐입니다. 자, 봄봄, 춘향, 춘향 전에 춘향이, 봄, 청춘이요, 이팔 청춘, 봄춘, 봄봄, 모 죽지랑가. 자, 젊은 날 동그라미 쳐. 이 허난설원의 봄비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작품은 팔구채양가 모 죽지랑, 죽지랑을 사모하는 추모하는 노래야. 간봄 그림에 모든 것아 우러시름이야. 자, 봄향기처럼 피어오르는 민중들의 소망이 춘향, 봄향기에 있는 거야. 그리고 김유정의 봄봄. 자, 두 청춘 남녀야, 봄봄. 그래서 내 청춘, 내 젊은 날. 젊은 날을 안타까워할 뿐입니다. 이 봄비에서 뜬실은 못 내겨워 병풍기 되니 송이송이 살구꽃 담요에 지더라. 보슬보슬 봄비가 연못에 내리고. 그래서 이번에 5번은 저 작품과 함께 이게 봄비 역시 봄날, 이건 봄은 청춘이야. 청춘, 젊은 날이다. 청춘과 관련된다. 3번 어떤 정서나 사상을 나타내려 할 때 이를 나타내주는 어떤 사물이나 정황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 이를 나타내주는 어떤 사물, 정황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물, 정황, 사건을 가리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데 정서나 사상을 나타낼 때 동원되는 것 전체다라고 보면 돼요. A는 봄비, 이게 이제 실험하고 관련되죠. 니은 백구 주객일체와 관련된다. 자, 찬바람도 장막 속 스며들다. 살구꽃도 담요에 진다. D 백구. 그래서 A, B, C, D는 다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데 이를 보자. 이를 보면 동풍이 건드불어 쌓인 눈을 헤쳐낸다. 봄바람이 건드불어 쌓인 눈을 헤쳐낸다. 그래서 계절 배경으로 그냥 쌓인 눈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3인곡에 상대적으로 정서하고 관련성이 가장 약해. 단순한 그냥 계절 배경으로 보면 돼. 쌓인 눈을 동풍이 이제 건드불어서 잠깐 불어서 쌓인 눈을 헤쳐내면 이제 봄이 오는 거죠. 계절 배경 정도의 의미고. 자, 정서나 사상을 나타내려 할 때 봄비, 자, 시름, 찬바람도 시름이죠. 살구꽃, 시름과 아쉬움이죠. D, 백구는 일체감이야. 나를 따르는 것인가 내가 백구를 따르는 것인가 주객일체. 그런데 5번은 계절 배경. 그래서 3번도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3번도 틀리는 안타깝게 틀리는 학생들이 좀 있다라는 것. 4번 문제 가겠습니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의 사부 노릇을 맡았던 윤선도는 병자호란의 소식을 듣고 달려갔으나 이미 때가 늦은 것을 알고 다시 벼슬할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자연 속으로 깊이 숨었다. 이 노래는 작가가 나이 67세 이후에 전남, 자, 복일도는 대학생 되면 한번 가볼 만한 곳이야. 부용동에 응거하면서 지은 것이다. 복일도 목포나 해남 땅끝마을에서 배 타고 가면 돼. 윤선도가 건설한 이상세계야. 이게 복일도는 한번 갔다 온다. 해수욕장이 이제 깨돌밭, 해변가가 이제 모래 해수욕장도 있는데 이 돌멩이, 이 작은 조약돌 같은 예쁜 돌멩이 깨돌밭이고 땅끝마을에서 더 갤로퍼 택시가 있더라고. 코란도 택시 같은 거. 이 섬은 그래도 비교적 좀 큰 섬입니다. 윤선도가 건설한 이상국가야. 꼭 한번 속세를 입고 세사를 입고 한번 갔다 올 만한 곳이다. 복일도는. 4번 1번의 농촌과 바닷가에서 볼 수 있는 현실세계. 서민의 일상적 삶을 반영했다. X에. 귀족 양반이죠. 서민의 일상적 삶을 반영했다가 딱 틀린 거죠. 여기 나시조의 시조과자는 완전 양반이야.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잖아. 그리고 사이비 여부로서 실제로 막 고기를 많이 잡고 이런 게 아니라 풍류를 즐기는 거죠. B. 시인.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 시인의 모습이죠. 시조과자의 모습을 통해 드러납니다. C.
화자는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살아가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D. 자연을 마음껏 즐기자고 말을 하고는 있어요. D. 청자. 슬카지 용이하자. 그러나 구체적인 청자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결국 독백이야. 적어도 결국 독백으로 볼 수 있다. 말을 건네는 방식은 맞는데 결국 독백인 셈이고 도시와 기계 문명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연을 벗하며 살고 싶은 생각을 불러일으키지요. 2, 3, 4, 5 다 지우고 1번 귀족 양반이라고 적어 서민의 일상적 삶을 반영한 건 아니다. 지금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의 사부 노릇을 맡았던 작가니까 고산 윤선도는 왕의 스승이야. 임금님의 스승이다. 4번 답은 아주 쉽게 1로 가자. 5번 겨울 속에 봄을 불러내고 있다는 것으로 기억에 대한 설명입니다. 양춘을 붙여내어 님 계신데 쏘이고 싶구나야.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자연의 질서를 시적자가 자기 뜻대로 바꾸고 있는 것이다. 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양춘 햇볕을 붙여내어 양춘 동그라미 사무라야 사무라 님 계신 곳에 비치게 하겠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현합니다. 아직 봄이 되지 않았으니 봄볕이 있을 수 없으나 지극한 사랑은 이러한 자연적 질서를 초월해서는 그 자연적 질서를 자 밑줄 그어 주관적 변용이다. 자기의 주관대로 바꾸고자 하는 열망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게 98 수능 65번 문제네. 주관적인 변용. 98 수능 65번이라고 딱 정리한다. 주관적인 변용이야. 사물화. 양춘 사물화야. 햇볕의 사물화. 보기는 밑줄 친 기억에 대한 설명이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어머니에 관한 시를 쓴 것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주관적 변용이 있어야 돼. 올 하늘에 비둘기 멀리 날고 오늘처럼 촐촐히 비가 내리면 어머니의 정다웠던 목소리가 더욱 밑줄 그리워지네. 그리움의 정서. 산 그림자처럼 말없이 세상을 사셨던 안으로 다스리는 청잣빛 맑은 향기. 오늘 또 어머니의 향기가 밑줄 그리워 향기가 그리워 눈물 흘리네. 그리움이네. 1, 2, 3을 하나 없고 다 그리움이다. 한방눈을 맞으며 아기들이 돌고 있다. 아기들은 매우 즐거운 모양이다. 어머니도 아이들을 보시며 밑줄 한없이 즐거워하시네. 자, 어머니의 즐거움이고 4. 무심히 흐르는 세월의 옷자락을 붙잡아. 자, 세월은 추상적인 관념이야. 그런데 이걸 사물화한다. 그랬어. 무심한 세월이 물 흐르듯 하는 고야라는 서사의 내용에서도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 주관적 변용이죠. 세월의 옷자락을 붙잡아 밑줄 긋고 다홍치마 초록조골이 만들어 고왔던 어머니의 젊음을 젊음 청춘을 되돌리고 싶다야. 그러니까 4번 딱 답이다. 주관적 변용이고 이 세월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사물화한 거야. 옷자락을 붙잡아 이랬으니까 사물화한 셈이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을 원통해할 때 어머니가 남겨놓은 단풍잎 하나 물끄러미 나를 들여다보면 부끄러워 얼굴이 타네. 자, 단풍잎이 나를 들여다본다 이랬으니까 의인법입니다. 의인화야 의인화. 5번의 5번은 의인법 의인화라고 정리한다. 자, 5번 답을 4로 하면 되겠습니다. 사물화 주관적 변용 그게 이제 창의적 사고력과 결부되어서 출제가 되는데 어렵지는 않아.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비교적 틀린 문제가 1, 2, 3에 주로 있어. 자, 이제 경찰대 문제로 가보자. 여기는 굉장히 짧죠. 서사하고 봄까지 나왔네.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사관학교는 2004년, 경찰대는 2006년. 우리말에 대한 감각과 표현력이 돋보입니다. 감각과 표현력. 네 마디가 연속적으로 반복되어 율동감을 줍니다. 사음보 연속체가 가사야, 가사. 이 몸 삼기실제. 님을 쫓아 삼기시니. 자, 네 마디죠. 한생 연분이며 한알모랄 일이던가. 사음복격. 율동감, 리듬감이야. 율동감은 리듬감. 이게 이제 우리 순수국어 표현이 굉장히 많고요. 3번 화자는 평생의 맹세를 저버린
님을 원망하고 있다 X해. 님을 원망하고 있다 X해. 자, 평생에 원하여대 함께 살아가자 하였는데 늙어서 무슨 일로 따로 두고 그리워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숨과 눈물 속에서 보내는 시적화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 제시문 부분에서 님을 원망하는 그런 내용 없고 평생의 맹세를 저버린 게 님의 탓인지 시적화자의 탓인지가 안 나와. 그냥 한숨과 눈물 속에서 추나추동 3년 정도 이별기간이 3년으로 나온 건 올적의 비스머리 허트런 뒤 3년일세에서 알 수 있다. 이별기간이 3년의 이별기간이야. 자, 평생의 맹세를 저버린 님도 틀렸고 제시문만 가지고 임을 원망하고 있다도 틀렸습니다. 자, 부재하는 임에 대한 그리움 간절하게 표현 맞고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맞습니다. 과거 니은 괴신이 다음에 이 마음 이 사람 견줄 때가 전혀 없다. 과거야 과거 만족했던 과거 기쁨과 행복감이고 그 다음에 현재는요 늙어야 무사일로 외따로 두고 그리워하는가 홀로 되어 비감 슬픔에 젖어 있다. 현실의 불우한 처지죠. 비감이야. 아름다웠던 과거 현재의 대비. 6번 답을 3으로 하자. 7번 기본적으로 뜻풀인데 기억 삼기실제 생길제 니은 괴신이 사랑하시니 그대로 문맥에 대입하면 돼. 디귿 디귿은 전혀 없다 도여 없다. 리얼은 늙어야 무사일로 외따로 두고 그리워하는 고야. 자 그러는가가 아니라 4번 고쳐. 그리워하는 고. 그리워하는 고. 그 다음에 디귿 도여 없다 그리는 고 됐고 그더대 어찌하야 하기에 나려오니 그동안에 어찌하야 동안이죠. 그래서 7번도 별표 쳐놔. 기초문제인데 4번이다. 그리워하는 고가 답이고 8번 봄에 대해서 봄 춘원 이 봄 매화를 님에게 보내고 싶다 그랬죠.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동풍과 매화를 통해 계절감이 있고요. 매화는 님에게 전하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 맞습니다. 3. 적설과 황혼의 대비를 통해 화자와 님과의 거리감을 표상하고 있다. 적설과 황혼의 대비 X해. 광안전과 하계. 동풍이 건너불어 적설을 내쳐내니 창밖에 싱금매화 두세 가지 피었구나. 적설 이건 이제 겨울의 흔적이고 가뜩 냉담한데 암양은 무사일고 황혼의 달이 쫓아 베갯머리에 비치니. 자 달이 뜰 수 있는 건 달은 여기서 님을 상징해. 황혼이야 황혼. 달이 뜰 수 있는 배경이다. 달은 님이야 님. 베갯머리에 비치니 흐느끼는 듯 반기는 것. 님이신가 아니신가. 님이 달이죠. 그래서 적설과 황혼의 대비는 없습니다. 화자와 님과의 거리감을 표상하고 있는 건 가 부분이 아니라 서사 부분에 광안견 셋째 줄 광안견하고 하계 님과의 거리감은 거기에 있다. 8번 답 3. 매화가 달의 심상과 결합됨으로써 연모의 심정을 한층 더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자 달은 임금님이야 님이야 님. 저 매화 꺾어내어 님께 보내시려고 하고 있죠. 님 계신데 보내고 싶다. 자 달은 님이신가 아니신가.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그래서 절실해지죠. 연모의 심정 좋아요. 8번에 달을 통해 허상으로라도 님을 느끼고자 하는 화자의 심경이야. 5번 4번 연결해서 같이 지워도 좋겠다. 달은 님을 느끼고자 하는 화자의 심정 5번이 맞다면 4번 맞죠. 연모의 심정을 구체화한다. 달의 심상과 결합되어 있다. 9번 다음 밑줄 친 19중 위글에 나타난 심상 이미지. 거리가 먼 것 그랬는데 주로 시각적 이미지가 많은데 1번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후각 암양에 있어. 암양 그윽한 향기야 후각이다. 2번 3번은 시각이야. 빛깔 오호 빛깔 살포시 음영을 던진 갸륵한 빛깔아 시각이죠. 3. 뒷산은 청청 풀잎싹이 푸르고 앞바다는 종종 흰 거품 밀려든다 시각이야. 2, 3 묶어 9번에 이건 뭐 8번에 4, 5번 묶을 수 있듯이 이거 쉽게 푸는 방법들이 좀 있어요. 8번에 4번과
5번 연결해서 지우고 9번에 1번하고 5번이 후각이다. 후각이다.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은 시각이다. 매화가 피었다 시각. 그윽한 향기 후각이야. 자, 그래서 2, 3 묶어서 시각. 5번 말없는 사나이 꿈꾸는 목화에 한 송이 파란 열매가 맺혔고 해저의 도시에는 집집마다 술창고 향취가 풍겨온다. 후각. 암향. 암향은 그윽한 향기야. 따라서 1번 술 익는 마을마다 술이 익어간다. 그윽한 술 익는 향기가 있죠. 1번, 5번 후각. 2번, 3번 3번 시각. 4번 막걸리 맛이야. 정처럼 올마오는 막걸리 맛. 미각은 안 나와. 음식을 먹어야 나오겠지. 그래서 9번 답을 사로 하겠습니다. 뭐 좀 짧은 내용인데 경찰대 문제도 7번이라든가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내용대로 따라가 줘야 돼. 고전시가가 꾸준히 경찰대나 상원학교에도 나오고 있다. 누앙사는 2번이나 나왔어. 경찰대에. 자, 그래서 실전 문제를 경찰대 사관학교로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3위인곡은 아까 얘기한 대로 면항전과 상춘곡이 3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2번 나온 작품들 관동별곡, 3위인곡, 송미인곡, 누앙사, 만원사 이런 작품들도 3번째 출제될 수 있으니까 자, 해석 중심으로 철저히 정리하고 실전 문제까지 풀어서 딱 바로 시간 단축해서 문제 다 풀어서 맞을 수 있도록 복습이 생명입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